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종묘 숭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4가지로 정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둘째, 이성계의 즉위교소와 숭의전. 셋째, 왜 숭의전을 고려의 종묘라고 부르는가. 넷째, 숭의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신라시대 말기에 분열이 되어 있었던 한반도를 다시 통일을 해서 세운 왕조로서 918년에 건국이 되었고 34대 공양왕을 끝으로 475년간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왕건은 신라 말기에 송악이라는 곳의 토호였는데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스라의 장군으로 있다가 918년에 궁예를 추방하고 왕에 올라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됩니다. 11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려는 거란족의 침입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고려의 명장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족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서 불교가 유입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 시기의 불교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세기에 들어와서 권력투쟁과 내분이 심화되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권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무신들에 의해서 고려가 지배됩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 국토가 완전 피폐화가 됩니다. 조선이 개국하기 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1388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은 명이 과거 원이 지배하던 천령 이북 지역을 요구하게 되는데 고려가 명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왕과 채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반대하게 됩니다. 이성계의 사불가론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를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의 도움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성계의 즉위교소와 숭의전입니다. 1392년 7월 17일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10여일이 지난 7월 28일 즉위교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숭의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위교서 두 번째 항목에 왕씨의 후손인 왕후에게 기내의 마정군을 주고 귀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이곳은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앙암사가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왕건이 궁예의 휘하에 있었을 때 고향인 송악에서 철원을 왕래하며 쉬던 곳이라고 합니다. 1397년에는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숭의전의 시초입니다. 사당 건립 이후 1399년 정종 1년에는 왕명에 의해 고려 태조를 비롯하여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등 고려 8왕의 위패를 봉안하였습니다. 이후 1325년 세종 7년에 조선의 종묘에는 5왕을 제사하는데 고려조의 사당에 8왕을 제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하여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 4명의 왕만을 봉양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452년 문정 2년에는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 짓고 고려 사왕과 더불어 고려조의 충신 신육명 즉 복지겸, 홍유, 신순겸, 유군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왜 숭의전을 고려의 종묘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5년에 완성된 국조 올해의가 있기 전까지 규범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로 국가 중요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세종 때 시작돼서 성종 때 완성된 국조 올해의는 성리학이 정치 이념으로 자리잡은 조선시대에 통일된 규범이 되었습니다. 신라 시조의 사당인 숭덕전이나 백제 시조의 사당인 숭렬전 등 역대 시조의 사당과는 차이가 나는 고려의 실질적인 종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하여 백성을 살리고 제도와 문화를 세움으로써 우리 한민족에게 끼친 크나큰 공적을 생각하여 왕건을 길이길이 받들어 모시고 고려 왕조를 예우해야 한다는 뜻의 결정체가 바로 숭의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숭의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숭의전을 이렇게 외진 곳에 짓게 했을까요? 바로 고려의 유민들이 전 왕조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개경에서 멀리 떨어지고 더구나 이곳은 고려 태조 왕건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이기에 전조를 예우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고려 유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신리가 있기에 사당으로서 안성맞춤인 것이었습니다. 세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교서를 내려 제사를 맡아볼 왕씨의 후손을 찾게 합니다. 조선 초 많은 왕씨들이 목숨을 잃어서 성을 받고 숨어 지냈기 때문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충청도 공주의 계룡산 부근 산골에서 왕순례를 찾게 됩니다. 본명을 숨기고 재우지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았는데 이웃과의 밭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왕씨 후손님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왕순례는 문종의 갑작스런 승하로 왕위를 물려받은 단종에 의해 봉사자로 세워졌는데 벼슬은 종삼품의 숭의전 부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왕순례는 모범적이지 못한 행실 등으로 관직을 뺏기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본초와의 자식이 없어 첩의 자식이 벼슬을 물려받게 됩니다. 왕순례가 세상을 떠나자 자격 시비 등으로 숭의전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시기에 나라가 어수선하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잠두봉 암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두봉 절벽에는 조선 후기 마전군수를 지낸 한문홍의 유명한 칠원율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암강문은 마전군수 한문홍이 정조 13년 나라와 경기도 관찰사의 명을 받아 퇴락한 숭의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느낀 감회를 칠원율시로 지어 그 내용을 잠두봉 절벽에 새겨 놓음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중작 숭의전 숭의전을 중수하고 여조사궁 400주 숭의전을 지은 지 400년이 되었는데 수교 목석 경신수 누가 목석을 가르쳐 다시 짓게 하는고 강산계식 흥망한 강산이 어찌 흥망의 한을 알리오 의구잠두 출병류 예전처럼 잠두봉은 푸른 강물을 보내고 있구나. 왕세상심 만월추
지나간 세월 만월추에 마음 슬퍼하였거늘 여궁위군 묘궁수 지금 이 고을군수가 되어 묘궁을 중수하였네. 성조 경걸 여생석 본조에서 다시 고려조에 사당을 지어 주었으니 유여 징파 만고류 숭의전은 징파강과 함께 머물며 만고의 흐름을 이어가리라. 금상 13개 기유 중추 군수 한문홍제. 다음으로 썩은소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당시 왕사였던 무학대설을 불러 말하기를 자신의 꿈에 고려 태조 왕건이 나타나 그래도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려 왕조를 그렇게 몰살시키고 제사도 지내주지 않으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노라며 자꾸만 괴롭히니 전조의 예우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그렇다면 무거운 돌로 커다란 배를 하나 만들고 그 돌배 안에 송도에 안치된 왕건의 신의를 모신 후 돌배가 뜨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고 돌배가 물속에 잠기면 그대로 수장시켜 제사를 지내주지 말자고 청하게 됩니다. 그 후 커다란 돌로 배를 만든 후 왕건의 신의를 모시고 예성광위에 돌배를 띄웠더니 신기하게도 돌배가 떴기 때문에 약속대로 무학대사는 그 돌배를 타고 인딘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날이 어두워져 한적한 강가에 새로 만든 닷줄을 메어놓고 하룻밤 지내고 나서 근처에 사당을 지을 명소를 물색하여 정한 후 강가에 나가보니 하룻밤 사이에 쇠닷줄이 다 썩어 끊어지고 돌배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급히 하류 쪽으로 가서 샅샅이 찾아보니 그곳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의 잠두봉 아래 절벽에 붙어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잠두봉 옆 앙암사터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숭의전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종무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전 앞 인딘강에 있는 깊은 소를 말하는데 명주실 한 구름이가 다 들어가는 깊이라고 합니다. 이 못은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숭의전 자리에 있었던 앙암사의 범종이 이곳에 빠졌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자세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조의 상징이었던 종묘사직을 없애기 위해 송도의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 왕들의 위패를 배에 실어 강물에 띄어보냈는데 배는 물 흐름과 반대로 임진강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며 스스로 상령지역까지 올라가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지금의 동일이 썩은소에서 하루를 정박한 후에 3km 아래에 있는 앙암사 석벽 아래로 떠내려와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 있던 앙암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철원과 개성의 중간 지점이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에 자주 머물며 기도하던 왕건의 원찰로 고려 왕들의 위패를 실은 배가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닌 신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심한 폭우와 함께 천둥벼락이 앙암사를 때려 절은 형태도 알 수 없게 파괴되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마전군술은 이러한 여러 사실을 조정해 보고하여 그 이듬해인 조선 태조 6년 앙암사에 있던 그 자리에 배에 실려있던 고려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숭의전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앙암사가 벼락에 파괴될 당시 경내에 있던 큰 범종이 임진강으로 굴러 물속에 잠겼는데 그 뒤 이 못에는 국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미리 예견했다고 하여 이 못을 종못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려의 실질적인 종묘
숭의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두 번째, 이성계의 즉위교서와 숭의전. 세 번째, 왜 숭의전을 고려의 종묘라고 부르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숭의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